안녕하세요. 춘바랑의 투데이 스픽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는 지방 각지에서 개간 가능한 농경지 확대를 위해서 농지 부근의 무덤을 강제로 철거하고 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관을 강제로 몰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달 초 중국 텐진시 지방정부는 무덤을 한 달 내로 모두 철거하라고 하고 유가족과 후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묘비를 강제로 부수고 무덤을 파헤쳐 묘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굴착기를 사용해서 묘를 파헤쳐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완강히 저항하는 유가족과 후손에게는 보상비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000원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배경으로는요. 중국 정부가 이달 1월부터 실시한 매장 제로 정책이 그 배경인데요.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이로 인해서 매장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배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모든 장례를 화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장 제로 정책인데요. 또 이러한 매장 제로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곧 장례를 준비해야 될 노인들이 자신의 장례를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관을 수거하고 있는 것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장시성 한 지방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관을 강제로 몰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자신의 장수를 위해서 노인들의 관을 미리 마련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노인의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개가 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고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국민 전통 정서에 반하면서까지 매장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농경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중국 정부에 따르면요. 중국은 자국의 식량 자급 자족을 위해서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3%에 해당하는 1억 2,40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유지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급격한 도시 개발과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러한 농경지 확보가 절대적인 환경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외부에서 보기로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절박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임의로 무덤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한 달도 못 되어서 묘비를 강제로 부수고 무덤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정서적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들이 자신의 장수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보관해 왔을 관을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이들로부터 강제로 몰수하는 모습 또한 정부로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시사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음악 한 곡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1967년 사이키델릭한 녹음을 종종 하고 락 공연적인 감각을 재즈에 처음으로 도입했던 몇몇 재즈 연주자 중에 한 명인 찰스 로이드의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로이드 퀄텟이 1967년 녹음한 인 콘서트라는 공연실황 풀 앨범입니다. 유튜브에서 발견했습니다. 찰스 로이드는 1960년대, 70년대에 재즈락, 퓨전 재즈, 아방가르드 재즈, 월드 뮤직 등을 했던 재즈 테너 색소포니스트이자 플루티스트입니다. 락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찰스 로이드가 1967년 찰스 로이드 퀄텟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필모어 오디토리움을 중심으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때 젊은 팬들의 큰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후에는 80년대 이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도 큰 활약을 했던 재즈 뮤지션,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1967년 인 콘서트 앨범에는요. 찰스 로이드 퀄텟으로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재즈 양쪽에서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이 함께했고요. 그리고 드럼으로는 재즈 드럼으로서 존경받는 역시 거장에 위치해 있는 잭 드조넷이 참여를 하고 있고 베이스로는 론 맥클루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반 감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음반 전반부에는 찰스 로이드가 플룻으로 펑키한 연주를 들려주는 걸 감상해 보실 수가 있고, 사이키델릭한 연주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찰스 로이드의 사이키델릭한 연주는 프리재즈적 요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ASM의 프리재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락을 좋아하는 음악 감상자라면 쉽게 감상할 수 있을 멜로디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키델릭한 연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의 경우는요, 이번 실황 앨범에서 1960년 인 콘서트 실황 앨범에서 전반부에는 격조 있는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다가 공연 중반부부터는 31분 48초 정도부터는 사이키델릭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난장판 치는 듯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연주의 변화를 통해서 찰스 루이드와 더불어 키스 자렛 또한 이 음반에서 출중한 실력을 가진 연주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러머 잭 드조넷의 경우는요, 공연 중반부 33분 28초 정도부터 탄력 있는 리듬을 구사하는 것을 감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질서가 없어 보이는 합주의 진행 속에서 수행과는 다른 개념의 탄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면 저의 잭 드조넷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소개드리는 실황 앨범 후반부에는요, 현을 긁어서 고의로 소음을 내는 듯한 사운드와 보컬의 귀신이나 원기의 소리를 내는 그런 사이키델릭한 공연의 전형도 이 음반에서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찰스 로이드 퀄텟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요, 찰스 로이드가 연주한 펑키하고 듣기 쉬운 다양한 장르의 재즈 영상과 음반 레코딩이 유튜브상에 풍부히 존재하니까요, 찾아보시는 모험을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음악을 만나시는 행운을 가지시기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기대해 봅니다. 순파랑의 오늘의 픽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